자, 저희가 이제 방금 맨유 올 시즌 결산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고 여러 대회를 병행해야 되는 또 목표라는 게 상향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리그 3위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족한 스쿼드를 채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진 지금 이제 프리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조금 해야 될지는 팬들도 그렇고 명확한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어떤 선수들이 실제로 링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지금 맨유는 뎁스가 모자란 포지션 그리고 퀄리티가 모자란 포지션이 다 있죠. 그리고 다 일치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뎁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사실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뎁스는 두터운 뭐 이런 건.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뎁스가 어떤 분들은 우리는 진짜 머릿수가 없어요. 그냥 스윗 선수가 부족해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치. 너무 스쿼드가 얇은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뎁스가 모자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머릿수는 많은데 쓸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퀄리티의 부족이죠. 네, 그것도 뎁스 문제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혼용이 되는 것 같아.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맨유는 그 둘 다 포함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뎁스가 모자란 포지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우리가 이적시장 계획에 관련된 얘기를 다 이렇게 틀을 나눠서 하잖아요. 뎁스가 모자란 포지션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애매한 백업 자원을 정리한다면 퀄리티가 모자란 포지션이 곧 뎁스가 모자란 포지션이 될 것이다. 결국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아요. 똑같아요. 일치한다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퀄리티가 모자르면서 뎁스가 얇은 쪽 센터포워드의 경우 최전방 공격수도 베오르스트 완전 영입할 건가요? 안 하죠. 안 해야죠. 네. 베오르스트는 낭만 있는 공격수입니다. 골 넣고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막 감격 느끼고 FA컵 뭐 결승 진출 확정할 때나 카라바오 우승할 때 우승할 때 장난 아니었어. 서포터들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 같이 기쁨 나누는 거. 골만 베오르스트가 적절하게 넣어줬어도 진짜 백업 공격수로 아주 좋다라고 네. 생각했을 거야. 고마운 선수는 맞지만 너무 못 넣었어. 보는 맛은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 팬들과 예. 교감하는 모습들이. 근데 뭐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결정력, 경합, 공중볼, 연계 다 아쉬웠습니다. 이게 이제 베오르스트의 현실이었고 마샬 나가야죠. 나가야죠. 가능하다면 나가야 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샬도 아웃을 꼭 얘기하고 싶고 중앙 미드필더 자비처 임대 복귀해야죠. 네, 돌아가겠죠. 자비처도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쓰였습니다. 임대를 와서 그래도 에릭센의 부상 때문에 머릿수를 좀 채우는 용도로 급하게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임대를 해오긴 했는데 자비처가 뭐 볼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라이프치 시절에 자비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돼버렸죠. 사실 바이언에서도 이 선수 역할이 되게 애매했었는데 올 시즌 초에 고레츠카 부상으로 못 나왔을 때 자비처가 나와서 그래도 준수한 폼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비처를 이거 엄청 좋은 자원이니까 맨유 확 땡겨가야 된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툴이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드 맥토미니. 푸맥은 뭐 현실적으로 둘 다 아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명 정도 아웃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나가야 될 자원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센터백은 맥과이어의 이제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뭐 이적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골키퍼는 이제 딘 앤더슨 임대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제 노팅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토미튼, 잭 버틀란드 모두 아웃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수들 나간 자리를 봤을 때 머릿수도 부족한데 기존의 주전 자원들의 수를 봤을 때는 퀄리티도 모자랄 수 있다. 센터포워드는 그래서 주전급이면서도 테나 감독이 원하는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선수. 여기에 영향력을 가져다 줄 선수가 필요한데 근데 그건 있어요. 최근에 맨유가 간간히 윙포워드 링크도 좀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윙포워드 영입이 센터포워드보다 먼저 뜨면 그거는 레시포드를 톱으로 쓰려는 계획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입된 자원들을 측면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죠. 아마 내부적으로 그러면 가르나초의 어떤 선발로서의 어떤 내용이 아직까지 좀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가르나초를 그냥 서브로 분류를 하고 서브로 나왔을 때도 영향력이 괜찮거든요. 아직 어리긴 하니까. 그리고 맨유의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만약에 윙포워드에 이제 그린우드가 복귀를 할 것인지. 맞네. 그 이슈도 생각을 해야 되네. 근데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운동을 오래 선수로서의 생활을 오래 쉬었으니까. 왜냐면 그 등장 당시의 센세이션함은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 지금 가르나초 얘기하지만 그린우드 처음에 등장했을 때랑 가르나초 처음 등장했을 때 저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린우드 엄청난 기대주였어요. 실제로 스탯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린우드 복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도 좀 영향을 줄 텐데 윙포워드 링크가 뜬다면 아마 최전방 공격수를 기존 자원으로 좀 돌려 쓰겠다. 라는 어떤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마 많은 팬분들은 윙포워드보다는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의 보강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역시도 사실 이 의견에는 동의하는 편이라서 저도 같이 주장을 좀 하고요. 중앙 미드필더는 역시 에너지 레벨이 중요한데 에릭센이 물론 이제 앤디 캐롤에게 당했던 그 깊은 태클의 여파가 좀 크긴 하겠지만 나이도 있고 예전보다는 이제 부상에 따른 여파도 뭐 상황에 따른 여파도 있기 때문에 에릭센이 많이 띄워주기 힘들고 전반기 때 잘했을 때도 에너지 레벨은 에릭센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드워커 유형으로 박스 들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니까. 옛날 토트넘 때는 그래도 압박을 많이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요즘에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FA컵 결승 때도 그랬지만 에릭센 선수가 폼이 그냥 패스 능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주전급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센보다는 에너지 레벨을 더 가지고 있는 많이 뛰면서 순간순간 왼쪽 중앙 미드필더의 3선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와서 공격 가담과 박스 타격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도 뭐 어쨌든 요구하는 역할에서 많은 자원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에너지 레벨도 챙겨야 되고 사실 빌드업 과정에서 네.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선수의 기량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로테이션 멤버가 아니라 이게 즉시 전력감으로 기용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와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에릭센도 정말 올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보다 되게 잘해준 시즌이라고 잘하긴 생각을 하거든요. 했어요. 시즌 초에 그 굉장히 잘해주기도 했었고 부상 오기 전에 정말 맨유의 힘이 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주전급 선수 하나 더 있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세미로 보조도 해줘야 되고 부페 보조도 해줘야 되고 왼쪽 측면에 뭐 누가 어떤 윙포워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랑 이제 로테이션 돌아주면서 측면에서의 공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중요하고 맞아요. 저는 이 자리 보강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좀 올라와야 왼쪽 윙이 덜 외롭습니다. 래시포드는 개인 능력으로 왼쪽 윙에서도 알아서 잘해주는 선수인데 왜냐면 그 선수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더 전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에릭센은 그 전진이 안 됐기 때문에 왼쪽 윙이 뭐 산초 같은 선수들은 아마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을 받아도 좀 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좀 더 편안한 경기에서 뛸 수 있게 하려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의 전진이 돼야죠. 그러니까 왼쪽 중미가 이런 식으로 전진 안 되잖아요. 결국 발생하는 문제점은 윙어의 고립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윙어의 고립이 되면 사실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은 연계 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을 때 훨씬 더 파괴력이 높아지는데 그 공간을 누가 만들어줄 거냐 아래쪽에서 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맨유가 사실 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애매해서 그리고 맞아요. 톱이 수비수들을 끌어당겨주거나 아니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 올라간 선수가 빠따도 있고 이래서 얘도 마크해야지 레시포드 쪽으로 수비가 덜 쏠릴 텐데 만약에 올 시즌이랑 똑같은 스쿼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레시포드만 막으려고 하겠지. 그치.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브루노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런 것도 좀 덜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자리 에너지 레벨은 사실 자비처 선수가 뛸 때도 많이 뛰긴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많이 뛴다고만 해서 다가 아닙니다. 패스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올 시즌에 자비처가 저 자리 나왔을 때 후방 빌드업이 맨유가 불안했던 경기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돌아보면 저 자리는 진짜 주전급이면서도 볼도 이쁘게 다루고 빌드업에 관여가 되면서 중간중간 올라와서 박스 타격까지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와야 돼요. 참 어렵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만능 중리. 네. 네, 만능 중리 필요한 그래서 거고. 중앙 공격수가 당연히 1순위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은 맞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 왼쪽 중앙 미드필더도 다음 시즌에 판가름 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진짜 레시포드를 위쪽으로 톱으로 기용하고 그린우드의 복귀까지 생각한다면 저 중미 자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센터백도 주전급이 필요하죠. 바란의 부상 리스크, 리산드로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맥과이어가 나가고 이제 웬만한 팀들은 주전급 선수 3명 돌려요. 맞아요. 그래서 쇼터백이 계속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역시 골키퍼. 대해야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발밑도 좋고 좀 더 수비 범위가 넓은. 그러니까 이 테나 감독 전술에 좀 어울리는 골키퍼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뭐 어쨌든 형철이가 뎁스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키퍼는 어쨌든 축축축축 정리가 될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해야라는 자원의 재계약 문제가 걸려 있고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누가 영입되느냐가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 링크 있는지 위부터 한번 갑시다. 중앙 공격수는 사실 가장 많이 뉴스가 나왔던 선수들이 해리케인과 오시맨인데 네.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단 케인 지금 레알 우리가 뭐 얘기가 정태 되고. 때도 얘기했지만 레알 얘기 이제 좀 강하고 오시맨은 이적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이거 누가 봐도 좀 부담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가 예전에 그 데 라우렌티스 회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양반이 만만한 양반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가 뭐 레비 하지만 이 회장도 금액 안 맞으면 안 팔아. 예전에 쿨리발리 사과 때에도 금액 안 맞춰줬을 때 아예 안 팔겠다는 스탠스 되게 강경하게 유지를 했었고 맞아요. 오시맨도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계약 기간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곤살로 하무스, 렌달 콜로 무아니 그리고 아탈란타의 헤이룬 같은 선수들 네. 링크가 나는데 이들 중에 좀 본격적으로 맨유의 이제 능통한 내부 기자들이 내부 기자 뭐 유력한 기자들이 누구를 좀 더 많이 보도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앙 미드필더에는 좀 유력해 보이는 선수가 일단 있었죠.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자리는 매우 많은 걸 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 폼이 떨어져 있는 마운트 영입에 대해서는 이적료와 별개로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어떻게 이 선수를 좀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근데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마운트의 최근 폼? 아 이거를 단기간 내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외에 나는 선수는 뭐 라비오, 이강인 선수도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맞아요. 약간 얘기가 좀 있었고 센터백은 이제 김민재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염려하는 이게 무슨 소리야? 파바르 링크. 파바르를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보도가 또 있었으니까. 네, 파바르는 뭐 나오게 된다면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겸할 수 있는 또 테나 감독이 뭐 변형 백스리를 그렸을 때 오른쪽에서 좀 전진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폼을 보면 파바르가 전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진하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후방에 남는다고 해도 수비 안정감에서 맨유가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뮌헨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뭐 김민재 선수 링크는 좀 강한 것 같고 네. 되게 최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그럼요. 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적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릴 거니까. 아니 유력한 것 기사들이 너무 많이 떠서 진짜 많이 떠서 설레요, 네. 사실. 자, 근데 이게 링크 나는 선수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음. 케인이랑 마운트 제외하고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 어쨌든 선수들 몇 면에 보면 골키퍼에 뭐 디오고 코스타 그리고 베르브리엔까지 물론 코스타도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겠죠. 뭐 라야 얘기도 잠깐 네. 있었고. 이 선수들까지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봤을 때 기대는 돼요. 왜냐면 누구든 다 영입이 좀 필요한 선수들이 그치, 맞거든요. 그치.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보다 약간의 현실적인 우려점을 좀 얘기 드리자면 다수가 아직 프리미어리그에 검증 안 된 선수들이 많아요. 아까 수빈이 형 얘기한 그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뛴 적이 없으니까. 원래 그래. PL에서 잘하는 선수들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PL 뛰는 애들이 아니네. 링크 나는 선수들이. 그리고 활약 기간이 좀 길지 않은 선수들. 뭐 라비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들어서 이제 폼이 좀 올라왔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유베에서도 부진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 해외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활약 리스크 기간이 있죠. 길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예.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야 정말 오랜 기간 물론 이제 봐왔지만 김민재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아시아에서 페널같이 찍고 그래. 씹어먹고 세리에 가서 씹어먹고 수비 MVP 타고 이렇게 이제 오는 케이스니까. 이게 진짜 우리 중국 가서도 너무 잘하고 국대에서 너무 잘하니까 야 유럽 가서도 잘하겠다 했지만 세리의 최고의 수비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아니 했잖아. 잘할 줄 그래. 알았는데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다는 거지. 상상 이상이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활약 기간이 좀 길지 않은 선수들. 게다가 이제 비용도 다들 좀 센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보강은 필요하다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제임스 더커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에게는 이번 이적 시장 때 거금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대야 재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수도 있어. 네, 현실적으로 이제 필드 플레이어 보강에도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더커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중앙 미드필더에 진짜 괜찮은 자원이 한 명 수혈이 돼야 되고 맞아요. 카세미르랑 함께 호흡 맞추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자원이 오는 게 일단 베스트고 톱 자원도 무조건 와야죠. 맞아죠. 네. 저는 원래 마운트 제가 최근에 우리 마운트 얘기했을 때 저는 별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운트가 중앙 공격수가 영입이 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적료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전제로는 중앙에서 공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공격수만 있다면 마운트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팬마다 생각이 다르겠지. 그렇죠. 뭐 이거는 사람 의견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단은 이적 시장이 이제 막 열렸고 이제부터의 얘기들이 저는 좀 본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해져야 된다. 앞서 얘기 드렸듯 준우승이 실망스럽지만 이게 라이벌 팀과의 격차 약간은 사실 벌어져 있었잖아요. 이걸 다시 좁히는 과정으로 이제 동기부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뎁스만 채우려고 영입하면 안 돼요 지금. 네. 진짜. 퀄리티까지 같이 퀄리티 해야 챙겨야 돼요. 돼요. 네. 뭐 대한민국 팬들은 아마 이제 김민재 선수 관련 그리고 이강인도 만약 가면 제일 좀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네. 만약 맨유에 이강인이랑 김민재 갔습니다. 그럼 제2의 전성시대 시작된다. 해외 축구판에도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럼 제한맨 부활. 맨유랑 토트넘이 붙습니다. 우와 웅장해지네 그러면. 그럼 제한맨 대 제한토. 웅장이 네. 가슴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보강 포인트가 많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많이 해야 돼요. 퀄리티 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